숙제 왜 안 했어? 혼나야 돼. 그럴 때 숙제 왜 못했어? 못은 설명해 달라는 거야. 왜 못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 문해력도 막 억지로 막 기르려고 하는데 문해력은 책과 독서, 글쓰기 이런 걸로 기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지 스스로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부모가 가진 언어의 한계가 아이가 만날 세계의 한계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질문 못하는 부모와 같이 자란 아이는 역시 질문 못해요. 아이 역시.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네.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아이한테 예쁜 말 들려주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내 부모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님께서 먼저 이렇게 질문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이걸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네. 꼭 이런 댓글이 달려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3학년 뭐 되게 항상 미묘하게 미묘하게 열받게 막 그런데 네, 고급 질문이 뭐냐면 누군가 뭔가를 알려주면 알려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어떻게 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걸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내 아이한테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나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 이게 가장 고급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보라보라님도 아이가 같은 책 반복해서 읽는 것을 스스로한테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누가 얘기한 것만 듣기만 했지. 네. 그거 안 좋대. 아이에게 만약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에 뭐 구체적인 노하우나 스킬 같은 거 알려주지 말고 네. 그 재능이 그냥 자기 안에서 발산될 수 있게 놔두자. 그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훈육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이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끔 이렇게 아이한테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생각을 하다 보면 답변이 느려질 수 있고, 이제 고민을 하는 만큼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데, 세상은 항상 빠른 결과를 원하고 빨리빨리 진행되잖아요. 기다려주질 않잖아요. 그럼 아이가 역치가 낮아져서 이제 좀 상처를 잘 받거나 적응이 힘들진 않을지 이런 고민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항상 고민이 되게 많아요. 고민이 많은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런 맞아요. 네. 고민이 그 말과 행동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죠. 아이를 믿어줘야 된다. 근데 믿어줘야 된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나요? 내가 확신이 생겨야 믿지. 그쵸. 말만 듣고서는. 네. 믿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말 자주 하죠. 넌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따뜻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네. 다 좋은데 칭찬을 먼저 이것만 해줬으니까. 하면 돼. 네. 이걸 잘하고 있는데 이것만 잘하면 좋겠어. 근데 네. 아이는 다 좋은데라는 말에서 좋은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아, 문제만 듣고. 그래서 다 좋은 게 이게 문제라는 부모님께 어떤 게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해. 좋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아이한테 있는 장점, 희망 같은 게 믿음의 근거잖아요. 저 아이가 가진 단점 이런 것들은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도 잠깐 보면 알 수 있어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평생 못 산다. 고쳐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점은 악취가 심하니까. 근데 장점은 오랫동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만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래서 항상 부모님께 삶의 시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삶의 시인. 시인의 특징이 뭘까요? 자세히 보죠. 정답인데요? 몰랐어요. 정답. 보라보라님 정답 맞추셨는데. 네. 네. 어떤 사람도 내 아이한테 네.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아요. 부모만이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알 때까지 내 아이의 장점을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찾아보는 거. 그럼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겨울에 계절 바뀔 때 입술이 트잖아요. 네. 그럼 립글로스 바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아이는 잘 발라 이렇게 네. 다 충분히.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칭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는 참 립글로스도 충분히 잘 바르네. 네. 그러면 이런 댓글이 달려요. 우리 애는 잘 못 바르는데요. 그럼 어떻게 칭찬하면 되나요? 이런 거 달려요. 네네. 그럼 이렇게 칭찬하면 돼. 우리 애기는 딱 필요한 데만 바르네. 칭찬해. 엄마는 그렇게 못하겠던데. 그러니까 칭찬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그거죠. 좋게 보는. 우리 아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좋게 봐서 바를 때만 딱 바르네. 전략정신 투철해. 이렇게 좀 오버해서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아이와 안 들었던 아이가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전략정신, 할 거 다 해. 그러면 이제 겨울에 장판 끼잖아요. 어느 집은. 전기장판.
그럼 그런 들은 아이들은 자고 일어나서 장판을 스스로 끄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져. 나는 절약하니까 이거 꺼야지. 엄마가 이거 알아보실 거야. 우리 애는 참 대단해. 남들은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장판도 껐네 스스로. 대견해. 칭찬이 이어지는 거야. 절약해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네. 이게 그래서 부모님이 언어 감각이 높아지면 아이는 저절로 잘 자란 아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네. 아이랑 같이 부모 있으면 뭐예요? 대화하잖아요. 네. 대화가 모든 거예요. 말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아이는. 장점도 언어 감각이 높은 사람만 찾을 수 있어. 왜냐하면 와인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아,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네. 어떤 사람이 와인의 맛을 잘 느낄까요? 좋아하는 사람 와인을.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와인의 맛을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맛을 느낄 수 있는 한계다. 표현할 수 없으면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와인을 내가 느낄 수 있느냐, 느낄 수 없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내 생각이 갇힌다는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높이면 이제 아이가 가진 장점을 만날 수 있는 폭도 이제 넓어지는데,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제가 부모의 지문력 책 쓰면서 네. 필사를 강조했거든요. 네. 필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받아보지 못한 언어는 들을 수 없고 네. 내가 알지 못한 언어는 짐작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계에 살고 있지만 저는 세계에도 언어의 계단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층에 있는 사람, 50층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언어를 들려주면 어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어요. 네. 깨달음은 그래서 얻어가는 자의 몫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 네. 내가 그 일상에서 더 좋은 것을 캐치해서 이걸 아이한테 주고 싶으면 부모님 자신이 필사와 질문을 통해서 그거를 얻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의 언어는 네. 아이의 입에서 노 혹은 불가능이 좀 안 나올 수 있게 가능성을 높이는 언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네. 운동하기 위해서 필드에서 방학에 끊었어요. 네. 주말에 가려고. 근데 막상 주말에 가려고 하니까 아이가 아침에 절대 죽어서 가기 싫다는 표정이에요. 그럴 때 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보상을 하지 않고. 스스로 동기를 느끼게 해야겠죠.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느낄 수 있게. 그럼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래 말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갈래 말래 하면 말 수 있어요. 네. 선택지를 준 거예요. 네. 말래. 네. 이렇게 선택지에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이렇게. 이따가 오후 3시에 갈래, 4시에 갈래? 이렇게 없는 건 없어. 안 가는 건 없어. 네. 그럼 이제 아이가 가기 싫은데? 네. 가기로 했나? 끌려가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안 갈 수도 있는데 네. 갈 수도 있어. 근데 갈래 말래 하면 무조건 안 가는 거지.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오늘 갈래, 내일 갈래 이렇게 범위를 넓힐 수도 있어요.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해력도 막 억지로 막 기르려고 하는데 네. 문해력은 책과 독서, 글쓰기 이런 걸로 기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아이가 일상에서 내가 본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설명해 줄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반복했던 아이만이 스스로 자기 삶에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부모가 대화로서 해줄 수 있겠네요. 맞아요. 문해력은 학원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정말 가장 1차원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네.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왜냐하면 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배울 수 있고 네. 좋은 것을 주고 싶으니까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부모님과 같이 대화, 질문하고 답하는 걸 하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이럴 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지 않아야 할 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걸. 너무 대박, 소름. 집에서 이제 세계 끊었어. 이제 앞으로 안 해.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집이? 조용해질 것 조용해져요. 같은데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대학 말을 안 한다는 건 뭘까요? 생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대박 소름을 대체할 수 있는 말. 그거 대신 설명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를 쓰고 있어.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식당에 갔어. 돈가스 어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옷 어때? 너무 예뻐. 너무 잘 맞아. 네. 대박 소름. 대박 소름. 100명의 아이한테 100가지 다른 음식을 줬는데 다 존맛이야. 네. 존맛, 대존맛, 핵존맛. 네. 이렇게 크기만 있어, 크기. 문해력 높은 아이들은 식당에 가서도 부모님께서 자기만의 표현을 해요. 이런 걸 싫어해요. 돈가스가 다 그게 그거지. 이거는 아이가 섬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먹던 돈가스랑 이번 돈가스 뭐가 달라? 약간 조금 더 바삭바삭하고 고기가 좀 두께가 다른데? 네. 이거 보게 하는 거. 그럼 보겠지, 아이가. 다시 먹으면서 바삭바삭하네? 두께도 다른 것 같아.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한테 기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많으니까 하루하루 되게 허투루 보내지 말고 네. 이렇게 보내면 되게 재밌어요. 좀 그래서 영화, 드라마 안 보거든요. 내가 더 재밌으니까, 내 하루가 더 재밌어. 네. 글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고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다 결국은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네. 이럴 때 두 가지 부모가 있어요. 너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가. 써. 그러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똑같은 것도 마스크 쓰면 들어갈 수 있어. 이건 억압이 아니잖아요. 네가 마스크 쓰면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어. 못하는 거의 기준, 들어가는 거의 기준. 이것도 방향이 완전 달라요. 한 끗 차이인데 네, 달라지네요. 완전 부정적이 되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아이와 나누는 일상에 돌아가 볼게요. 아이가 숙제가 안 돼 있어. 네. 숙제 왜 안 했어? 혼나야 돼. 그러니까 놀지 말라고 했지. 다 담겨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숙제 왜 못했어? 못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왜 못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 그럼 이제 아이는 혼날 걸 걱정한 거 아니고 과거를 돌아가 회상하면서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게임했네. 엄마 다음부터는 게임 좀 줄이고 숙제 먼저 하고 할게. 엄마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생각을 하게 돼. 생각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설명해줘. 내 마음이 어떤지. 근데 왜 안 했어? 그러면 혼나기만 하면 어떻게 덜 맞을 수 있을까? 요리조리 피하는 아이를 만든 거야. 네,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라는 지금 성을 쌓고 있다. 어릴 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어리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하니까 더 귀하니까 우리 더 근사한 언어를 부부끼리 들려주자 아이한테. 네. 아이가 입을 열었을 때 우리 언어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네요. 네, 여러분이 아이랑 나누는 일상이 사라진다고 생각 안 하면 좋겠어요.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인생을 막 허비하게 되고 늙고 주름살만 보게 돼. 내가 너 때문에 늙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늙었다 대신 선명해진다. 내 생각이 더 선명해진다. 지금 여러분께서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모든 걸 투자해서 준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아이의 삶에, 아이 두 눈에 그대로 가서 쌓여있다. 가장 아름답게 당신이 보낸 시간을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훗날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지금 사라지는 시간보다 귀한 사랑을 아이한테 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